다 여셨죠? 처음에 원점을 이제 중앙으로 갖다 놓든 뭐 오른쪽 끝으로 갖다 놓든 갖다 놓겠죠. 이제 원점을 갖다 놓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2번으로 생성을 해서 레벨에 2번을 정의하고 바운딩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드로잉하고, 자, 밑에가 3D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3D로 되어 있으면 와이어프레임에 바운딩 박스라는 걸 눌러 3D가 되게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입체적으로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V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중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출금액에서 코어는 센터로 보통 잡는데 뭐 원래 부품 쪽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잡아볼까요? 센터로 잡을 때는 대각으로 이 두 점선으로 그려서 라인을 대각으로 잇던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중심을 가르는 여기가 원점이게 되겠죠?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드로잉을 하고 원점으로 이동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 이 표시가 나오면 돼요. 여기 중심에다가 찍어 주시면 돼요. 찍고 원점으로 이동, 색상 복귀. 소재가 뒤쪽에서 R 형태를 먼저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재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 R이 있는 상태니까 소재를 하나 만들어서 소재로 잡아야겠죠. 지금 이거에 사각 형태로밖에, 지금 상태로 잡으면 뭐 소재를 잡으면 사각으로밖에 안 되니까 레벨 3번에 어차피 2번은 잠깐 치우고요. 어차피 실루엣 바운더리를 잡으면 이 제일 큰 외곽 형태가 평면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평면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실루엣 바운더리로도 쓰고 하게 평면에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실루엣 바운더리 실루엣 바운더리를 쓰던지 아니면 한쪽 끝 커브로 여기를 빼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냥 바운더리를 빼면 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눌러보죠. 자, 실루엣 바운더리를 누르고 내가 지금 가공을 하겠다는 도형을 다 잡으면 그게 전체 외경이 평면상에 올라오는 게, V를 눌러보면 올라오는 게 실루엣 바운더리죠. 예? 자, 이 방법이 있고, Shift 누르고 다른 방법은 커브에서 뭐 전체 끝단으로 빼는 거예요. 커브의 한쪽 끝단을 누르면 붙어있는 엣지가 나오죠. 커브 엣지가 하나. 근데 내가 이 전체 커브 끝단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면의 전체가 커브가 투영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창에 면만 선택이 되는 형태, 솔리드 선택창에 면만 선택이 되게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얘가 선택이 돼 있으면 솔리드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것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닥 쪽 페이스를 찍어 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V를 누르면 바닥에 붙은 상태로 커브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눌러볼까요? 자, 바닥에 생성이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얘를 평면에 생성이 되려면 투영을 하던가 2D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얘 지울게요. Shift 누르고 딜리트.
자, 얘를 이 커브를 평면상에 만들려면 여기가 2D로 돼 있으면 돼요. 2D 하단이 2D로 돼 있으면, 아이고 자꾸 2D로 돼 있으면 방금과 같이 커브 전체 끝단을 누르고 바닥면을 찍으면, 완료를 누르면 평면상에 이렇게 그게 투영이 돼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바운더리로 쓸 거고요. 바운더리로도 쓸 겁니다. 근데 소재를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정사각이나 원형태가 아니면 지금 외측을 바운더리로 소재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소재를 하나 뺄 거예요. 소재를 R까지 있는 형태까지 소재를 하나 뺄 거예요. 자, 소재를 빼기 전에 솔리드로 변환을 먼저 할 거예요. 솔리드로 돌출을 하나 만들 거예요. 레벨에 이번엔 4번에 1번 잠깐 치우고 있는 상태로 할게요. 4번에다 만들 겁니다. 4번에다 만들 거예요. 솔리드에 돌출 튀어나온다. 체인 잡고 엔터. 반대 방향으로. 자, 위치는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는 숫자를 넣던지 아니면 여기 원 자동 커서를 클릭을 하고 이 하단을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5mm. 하고 V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얘를 소재 상태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1번 잠깐 숨기고요. 요 덩어리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출을 하면 되죠. 뭐 선반이 돼 있는 상태, 아니면 뭐 다이캐스팅 압출이 돼 있는 형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보거나 할 때는 이렇게 모델링이나 솔리드 파일이나 스텝 파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에 밀링에 아무거나 이제 들어가서 가공 경로창에 들어오면,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공작물 설정. 공작물 설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얘는 두 개의 포인트, 얘는 사각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파일은 STL 파일을 선택하는 거, 얘는 화면에 떠 있는 STL 파일이나 아니면 메시 파일이나 아니면 솔리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솔리드 선택해서 이 모델링을, 요 사각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재료로 들어갈 거예요. 재료로 시작하는 재료가 될 겁니다. 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레벨에 1번 띄워주고 3번은 바운딩 박스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33파이로 항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가공이 안 되고 이쪽도 가공이 안 되고 이 사이도 가공이 안 되던가 하겠죠. 자, 잠깐 제가 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는 나오겠네요. 33으로 해도 여기도 가공이 안 되고 여기도 가공이 안 되고 하겠죠. 자, 그러면 한 26파이로 가공을 하고 26파이로 가공을 하고 잔삭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자, 머신 여기서 가공 경로에 항삭 지난번에 배웠던 가공 경로 창에 포켓 작은 화살표에 포켓으로 항삭을 시작을 할 거예요. 포켓. 자, 모델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신다고 했죠. 전체 엔터. 확인. 자, 새 공구 생성. 자, 커터 페이스밀. 페이스밀 말고 불밀. 자, 26파이에 3R이나 2R짜리로 가공을 할게요. 2R. 절삭 조건은 뭐 이 정도 되면 스틸이다라고 하면 뭐 5천이든 뭐 4천 정도 되죠. 4천만 줄게요. 4천에 2천에 한 2천 정도 갈 겁니다. 2,200 정도 줄 것 같아요. 끝내기. 이 상태에서 당연히 에어를 플런트는 뭐 스틸이면 당연히 에어를 켜줄 거예요. 이거 끄고 밑에 미스트라는 창이 아마 에어브로우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우선 장비에 따라 나중에 포스트를 드릴 때 뭐 두산 위아 뭐 화천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코드가 아마 미스트로 잡으면 에어브로우가 출력이 나갈 거예요. 황삭 파라메터 창을 갑니다. 처음에 이 형태를 보고 어차피 정삭을 제가 가공 여유를 0.5에서 1mm 이상을 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포켓을 진행하다가 보면 안쪽에 아일랜드들이 서 있는 형태를 만나게 되면 하향이나 우선 하향 절삭만 해야 되는데 사향으로 절삭이 될 경우가 있어요. 내경 포켓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돌고 먹으면 이쪽 이미 과절삭이 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타에서 포켓 스타일을 선택하고 하고 정삭을 넣게 되면 외곽을 무조건 하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외곽들을. 그러면 과절삭이 안 일어나죠. 가공 여유를 적게 주더라도 0.5를 0.1을 주던 하던 바깥쪽으로 밀리니까 하향으로 절삭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뭐 알루미늄을 해도 마찬가지로 가공 여유를 0.1을 주고 아일랜드들이 막 여러 개가 서 있는 포켓을 쳤는데 정삭을 안 켜고 나면 이미 과절삭이 나 있는 상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하셨을게요. 이제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외곽을 하향으로 가느냐. 근데 마지막을 이제 외측을 하향으로 절삭을 해야 되는데 사향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 이미 과절삭이 난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이것만 체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를 얘를 쓰잖아요. 그죠? 바운더리를 얘를 쓸 거란 말이에요. 바운더리를 얘를 쓰는데 그럼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소재가 돼서 나온다고 했죠. 그 소재 사이즈. 근데 바운더리에 커터가 걸려 위에는 절삭을 할 수 있지만 그죠? 밑에 오면은 이 공구 중심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가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 쪽이. 이제 스톡으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영역밀이나 다른 방법에서는 처음부터 바운더리가 아니라
스톱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긴 해요. 근데 지금 예전에 나온 툴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그럴 때는 우선 얘는 사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를 차라리 그냥 좀 주세요. 한 2mm든 1mm든 주고, 자 공구중심 여역을 우리가 안 잡았네. 어디 보자. 공구중심 여역을 안 잡았어요. 자, 안 잡았으면 요걸 선택해 주세요. 안 잡았으면 공면 파라메타에서 2mm 줬잖아요. 요거 2mm든 1mm든 상관없으니까 1mm를 주셔도 돼요. 어차피 외측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자 1mm든 주던,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디 갔냐, 공구중심 여역을 체크를 하고 요것만 치죠. 확인. 자 1mm만 줄게요. 1mm나 0.5나 1mm만 줄게요. 1mm만. 됐죠? 자 황삭 파라메타 갑니다. 자 파라메타에서 공구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서 외측으로 늘려버리면 소재가 커진단 말이에요. 외측을 지나가는 툴패스들이 더 생겨요. 의미 없이 그냥 중심으로 잡아주시고, 자 파라메타에서 진입은, 자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삭이니까 별 의미 없고 1mm씩 절삭을 하겠다, 아니면 0.5씩 절삭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놓으시고요. 황삭이니까 가공률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공차를 만들 거다. 데이터가 줄겠죠. 100분의 2호를 이거 값보다 적은 값이 들어가 있으면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공차가 100분의 2호라면 여기보다 2배가 큰 값만 있으면 돼요. 그죠? 100분의 5 이상만 여유가 있으면 더 먹진 않아요. 자 여기서 진입은 우선 메인 형태는 우선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무조건 바깥에서,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올 거예요. 형태에 따라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은 포켓을 만날 경우에 헬릭스나 램프로 절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램프로 하게 되면 자동 절삭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좁은 구간까지 계속 계속 좁은 구간까지 찾아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계산한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우리가 중삭을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45%든 150%든 150%든 어차피 지금 안으로 들어갈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거의 무조건 다 밖에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보통 안으로 들어가는 포켓 좁은 형태를 만날 때, 이게 엔드밀로 들어갈 때는 45%, 우리가 이제 2D 포켓을 할 때는 45% 줬는데 커트로 들어갈 때는 여기를 150% 이상씩 주셔야 돼요. 150% 이상. 공구지름 반경보다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그걸 오늘 못 만들면, 왜냐면 커터 바닥이 닳까봐, 그죠? 크게 주셔야 돼요. 하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바깥에 들어올 겁니다. 자 깊이 제한 절대값으로, 제가 예전 구형 툴패스는 첫 번째 먹이는 1mm, 이걸 0으로 놓게 되면 절대값이든 증부는 우리가 바운더리를 잡은 최고와 최저 모델을 잡아 넣었잖아요. 거기에다가 0.1을 위로 더하고 밑으로 0.1을 더한 최고와 최저 높이를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알아서 증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0을 넣으면 내가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 값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왜냐면 에어컷이 한번 0으로 절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놓고 처음에 먹는 패스값 마이너스 1, 최대 깊이 Z 여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여러 구간이 없잖아요. 여러 구간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죠? 평면이 여러 구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면 자동 인식
위에하고 아래밖에 없어요. 근데 0부터 마이너스 1부터니까 위에는 안 나올 거란 말. 그죠? 밑에 지금 계단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이라고 해봐야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1mm 맞춘 게 끝나는 거예요. 1mm가 가공률을 줬으니까. 진입 형태는 무조건 얘를 간다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툴패스에 R을 넣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커터가 못 들어갈지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구간이 커터 진입이 못하면, 진입을 못 생으로 중간을 못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직각으로 툴패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완만하게 90도 이상이 터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V쪽 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커터 사이즈가 못 들어가. 자, 내가 가공률을 1mm를 주긴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먹겠지. 그래도 직각으로 여기를 가운데를 뻥 치고 나면, 자, 여기가 밀리고 있다가 여기 밀릴 데가 없으니까 반대쪽이 이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황사 때부터 죽어있는 애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과절삭이 난 애를. 무조건 여기에 턴을 할 수 있는 공간 R을 만들어줘야, 가공률 있는데 튕기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똑같은 여유가, 가공률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이거 지우고 정삭 빼고 50%를 준다. 고속 가공 메뉴에 가서 코너 적용 반경 26이죠. 26 곱하기 0.05 정도는 1.3R 정도는 툴패스에서 직각이 아니라 R을 만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얘밖에 안 쓴다. 그죠? 얘밖에 안 쓴다. 확인. 이건 정삭이 빠지면 무조건 나오는 문구다. 이렇게 하면 볼까요? 시뮬레이션 다 나와버리나? 이쪽이 안 나오겠네. 모의 가공 거기다 생성이 되고 여기가 안 나왔죠? 자, 어차피 등고선을 한번 0.1을 주고 0.1을 주든 0.3을 주든 한번 치고 할 건데, 바닥은 0.1을 쳐도 상관이 없죠. 여등전 0.1이 남아도 남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은 1mm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바닥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닥만 한번 툴패스를 내고, 그 다음에 중삭으로 황삭으로 커터로 한번 외곽을 돌릴 거예요. 여기 가공률을 내가 1mm 정도 줬으니까. 자, 바닥은 1mm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터로 한 번만 지나가면 돼요. 자, 여기서 얘를 복사할까요? 그냥 컨트롤 CV. 파라메타에서
절대 얘가 공구가 생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한번 더 먹여줍니다. 자, 파라메타. 자, 여긴 1mm 그대로 놔두고요. 왜 전에 1mm를 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요. 자, 파라메타, 절삭 파라메타에 가서 이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하세요. 자, 그리고 평면상 영역이라고 하는 곳 메뉴에 들어가서, 자, 경로 길이 평면을 확장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를 줍니다. 측면 가공 여유를, 제가 아까 솔직히 0.1을 주지 말고 0.1을 줬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건 놔두고요. 우선 여기부터 다시 나가서, 자, 여기부터 조절을 할게요. 0.1을, 바닥을 0.1을 남길 거니까 0.1을 줄게요. 0.1을. 자, 그리고 파라메타, 황삭 파라메타 가서 평면 영역에 들어가서 바닥 측면 가공 여유를 아까 황삭 쳤을 때 1mm 줬잖아요. 1보다 큰 값 한 1.5mm 떨어뜨리고 바닥은 0.1을 맞출 거야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줘도 돼요. 아까 1mm를 주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바닥을 0.1을 남길 거고 측면으로 0.15를 남길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지금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바닥 툴패스만 한번 나올 겁니다. 네. 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영역밀로 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 우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평면인 구간에 나오게 됩니다. 위에를 빼려면 아마 체크 곡면이 들어가면 빠지지 않을까. 한번 빼볼까요? 이게 깊이를 조절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이제 이게 파라메타를 체크를 하면 이 깊이 제한이라는 게 죽잖아요. 그럼 내가 윗면을 안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평면을 제거하는 툴패스에서는 지금 얘가 깊이 제한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도 죽네요. 체크도 죽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컵 바운더리가 2개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작은 화살표, 등고선, 다 잡고요. (0.1이든) 뭐 (0.5든) 상관없어요. 이제 영역을 공구 0.2든 공구 중심 영역을 잡을게요. 안 잡아도 상관없는데 확인. 자, 커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잡고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드라이브 가공 용유를 0.2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0.2를 주도 되고 0.2를 줄게요. 0.2 주고 0.1만 그냥 0.1 맞추죠. 어차피 이거는 하향으로 다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커터를 자, 외측으로 갑니다. 자, 외측으로 가야 바운더리에 걸려서 못 넘어간 똑같은 커터로 여기가 외측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지금 원래는 중심으로 돼 있을 때는 여기가 이만큼 걸리니까 밑에 하단 밑에 쪽으로 내려갔을 때 기둥이 좀 섰단 말이에요. 여기가 기둥이 섰던 거를 어차피 외곽만 한 바퀴씩 돌을 거니까 그냥 외측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깊이자. 자, 외측으로 갈 거고요. 파라메타 들어갑니다.
공차는 뭐 그대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향으로 갈 것 같고요. 자, 전제 공차 잠깐 들어가서 여기를 95%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자, 그리고 Z축 0.5씩 절삭을 1mm씩 절삭을 하겠습니다. 1mm씩 절삭을 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픈이 돼 있는 밖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같은 형태는 스텝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배워줄 때 스텝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여러 개의 링크, 부드럽게 이송 형태 중에 유일하게 부드럽게 이송밖에 반경을 넣을 수 있는 애가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황상에서 제가 기둥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들어갈 때 직각으로 패스가 나오면 안 된다. 그 이론에 될 수 있는 애가 이 옵션밖에 없어요. 이 옵션밖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로 중상을 할 때 이따가 이거 옵션을 바꿔가지고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보도록 할 거고요. 코너 조경 반경을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넣어주시고,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우선은 루프는 반경을 루프하고 루프 길이를 넣어주면 얘가 왜 얘 옵션을 선택하냐면, 만약에 못 들어간 공간이 있더라도 진입을 하면서 헬리컬을 만들면서 Z가 점점 진입을 할 거예요. 루프가 넣어주면. 근데 바운더리가 연결되는 형태, 바운더리를 좀 크게 더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운더리가 넘어가면 연결이 되지 않고 점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따가 여기 바운더리 외치기 한번 보고 툴패스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드럽게 연결. 자, 그 다음에 루프로 반경, 우리가 이제 23파이 26파이였으니까 26 나누기 2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게 원을 그리는 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헬리컬로 그리면서 내려갈 거예요. 깊이 절대값으로 0부터 할게요. 0부터 Z 여기까지 45mm까지. (45에서) 한번 찍으니까 그냥 플러스 0.1 올리면 외측이 안 돌긴 할 거예요. 4점, 왜냐면 0.1 가공률을 줬으니까 44.9. 한번 이따 볼게요. 확인 한번 누르고 패스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좀 스피드를 줄여볼까요? 자, 여기도 한 바퀴 돌고 와서 원을 그림 헬릭스로 만들면서 Z가 내려가고. 자, 그럼 미가공이 있더라도 얘가 그냥 램프 그리면서 한번 칠 거 아니야. 150%. 아까 반경값만큼 준 건 뭐 가공이 못 들어간 구간이 있더라도 공구 반경만큼 원을 램프로 진입을 하고 치고 내려가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하나, 이건 어차피 다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게 Z를 마이너스 0.1을 올렸기 때문에 외측이 안 나오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이건 다 똑같아요. 저기서도. 자, 아까 깊이 가공의 깊이 제한에서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Z를 누르고 그냥 여기를 찍은 값을 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5가 들어가면 외측을 한 바퀴가 더 나올 거예요. 볼까요? 안 나오네. 바운더리가 걸려서 안 나오나? 원래는 외측을 돌아가는 패스가 한번 이렇게 나올 건데 바운더리가 걸려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한번 커브 키워볼게요. 나오게.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바운더리가 안 걸리면 바운더리가 옵션을 넣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제 0.1이라는 숫자를 냈기 때문에 얘까지도 외치기 계산이 돼서 외치기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Z를 여기까지만 가공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황상 여유만큼 Z값을 한번 빼줘야 이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와도 별 뭐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대충 왜 나오냐는 0.1이 있기 때문에 0.1을 맞추려고 45에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외측을 한 바퀴 돌 것 뿐이에요. 이게 내부 시뮬레이션 이거 보면 폼에 툴패스 폼에서 가공 경로 측정을 보면 이게 보면 Z-45까지를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45까지 툴패스를 내야 되니까 45에 내려가면 0.1을 가공료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가 0.1을 남겨야 되니까 외측으로 한 바퀴 돌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플러스 0.1을 올려 44.9로 맞추면 그게 안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캐드캠이 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45를 치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잖아요. 모델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주려고 외측을 한 바퀴 도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0.1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전체적으로. 저기가 모의 가공에서 정지 조건을 작업이 변경될 뜻이라고 해놓고요. 아까 이 기둥이 남는다고 했죠? 바운더리에 걸려서 못 넘어가니까. 안 그러면 요걸 제곱에 더 많은 에어컷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와서 바닥만 한번, 평면 바닥만 한번 쳐주고. 근데 아직 1.5를 남기라고 했으니까 1.5가 있고, 방금 거 위에 거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를 의미 없는 패스를 잘라내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미리 한번 다른 방법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등고선으로 외측을 이렇게 가겠죠. 그때는 외곽을 다 미는 거니까 못 나간 게 반경을 못 넘어서 봤기 때문에 외곽 한 번만 돌면 다 나가는 거예요. 돌고 하향으로 돌고 하고 돌고 하면 다 0.1씩 남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들어오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 0.1씩 남았어요. 근데 방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왜냐면 나중에는 더 나은 패스들이 있기 때문에 쓰진 않을 거긴 한데, 방금 같이 이제 9.1을 쓴다, X7 뭐 옛날 버전을 X9, X7 뭐 이런 버전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게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 요거 얘네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지금 요거 Alt T 요 얘네들, 요 윗면에 이렇게 지나갔던 애들 하나 둘,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툴패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잘라내 볼게요. 우선 나중에 우리가 하긴 할 건데 정면에 놓고 레벨에 5번에다가 그릴게요. 5번에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정면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정면에 바라보고, 자, 내가 의미 없는 패스가 나 있는 요만큼의 바운더리를 요만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사각형을. 그러면 바닥만 나오면 되니까 내가 요만큼을 지워버릴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창에 트림, 체인, 엔터.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보존할 한 점을 입력을 하세요. 자, 안쪽을 찍으면 위에 나온 것만 남고요. 바깥쪽을, 이 사각형의 바깥쪽을 찍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패스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패스를 자를 거다. 얘를 자를 거예요. 포켓 바닥 친 거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네, 평면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다시 위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없어졌죠? 이렇게 자르면 돼요. 단 이제 파워밀이나 NCG처럼 툴패스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고 드로잉을 해서 자를 수는 없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한 번만 자를 수 있습니다. 한 번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잔삭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삭제를 할 수 있죠.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만한 데들은 이 식으로 잘랐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제 위에가 이제 의미 없으니까 잘렸고요.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삭을 하기 전에 등고선 패스로 정삭을 할 거거든요. 네, 바닥을 항상 순서는 똑같아요. 자, 이제 이미 다 날라갔고 못 들어간 데가 지금 잔삭이 원래 이제 12파이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여기가 안 나왔으면 여기 다 삭제가 됐잖아요. 0.1을 남기고 나갔기 때문에 삭제가 됐으니까 어차피 바닥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등고선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이라는 걸로 외측 기준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바닥을 가야 되는데 굳이 뭐 포켓으로 잡을 필요 없이 바깥 바운더리 기준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미절삭이 나오는 구간도 생기고 그런 거보다는 어차피 다 날라갔으니까 그냥 영역밀로 한번 잡도록 할게요. 2D 영역밀. 자, 2D 할 때 했던 거 작은 화살표 여기에서 영역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공, 여기서 자동 영역 선택, 페이스, 여기서 솔리드, 잠깐만요. 이게 왜, 요거 잠깐만요. 예, 그냥 이 면만 찍어주세요. 다시요. 자동 영역 선택, 솔리드, 면만 찍어주고 엔터 해주세요. 확인. 자,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엔드밀, 볼로이즈 엔드밀로 할게요. 볼로이즈 엔드밀 12에 1R, 리나 0.5R, 속성 마무리. 뭐 3000까지 갈게요. 2000에 2500 정도 가야 되겠네요. 2500이나 3000 정도 하고 여기는 한 6000 정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바닥 0.1 남았죠. 두 번 치려면 황삭 한번 정삭 한번 치려면 두 번 치고요. 0.1 남았으니까 그냥 치려면 그냥 파라메타에서 다 필요 없고, 뭐 이게 코너알이다 보니까 미절삭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50% 이하로 잡아야 되니까 40%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자, 바닥은 0으로 칠 건데 외측은 어차피 한 바퀴를 돌면 나올 거예요. 바닥은 그냥 측벽은 한 3mm 정도 떨어뜨려 주실 거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1mm인데 2R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2R로 황삭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한 2mm나 넣어줘야죠. 2mm 이 정도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하고 바닥은 0. 그냥 요거는 모델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면 바닥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유, 이게 또 잘못 넣었네. 여기를 죄송해요. 파라메타. 자, 여기 한 그냥 50% 45% 놔주시고요. 너무 많으니까.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41mm까지 내리세요. 40다. 제로 상단. 해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닥은 다 잡히겠죠. 볼까요? 여기까지 소재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저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안 눌러도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공작물 모델에 가서 자 공작물 모델에 갑니다. 공작물 모델을 가서 자 원본 작업을 1번부터 3번까지를 뺄 거고 공작물 정의에는 공작물 설정한 솔리드 공작물 설정한 거 기준으로 잡을 거고 원본 작업 그거고 하나 둘 셋 자 하고 V를 누르면 소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 걸리적거리니까 좀 치워놓을까요? 레벨 5번 1번만 잠깐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위로 올리고요. 뒤로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놨어요. 위로 올렸어요. 모델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여기서부터 볼 때는 컨트롤 누르고 얘랑을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모의감 들어가면 이 상태부터 재료가 시작을 된다고 했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바닥은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은 제로. 이제 위에 면만 치면 되겠죠? 위에 면만 치면 위에 이제 테이퍼 면만 치면 되겠죠? 자, 이제 등고선으로 내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놓고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등고선으로 이제 외측을 요건 잠깐 가공 경로 창에 등고선 라고 눌러주세요. 드로잉 하고요. 자, 공구 중심 영역 안 넣으면 어차피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연산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공구 중심 영역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뒷면을 그냥 뒷면이나 바닥을 잡으면 안쪽까지 잡힐 거니까 솔리드 상태에서 솔리드 선택 기능에서 그냥 바닥을 찍어 줄게요. 그리고 엔터 V. 자, 볼 12파이 볼 파라메타. 자, 제로로 그냥 가볼게요. 원래는 중삭으로 100분의 5나 0.1 100분의 5 정도는 남겨놓고 밀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깨끗한 면이 나오기는 해요. 제로. 자, 공구 중심을 기준으로 어차피 외측으로 놓을게요. 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자, 외측으로 놓고 공구 중심 영역에서 고대를 놓고요. 제가 0.2씩 한번 가보고요. 0.5씩 갈게요. 원래는
1R 정도 되면은 100분의 1R이니까 100분의 7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1mm 0.1 뭐 이렇게밖에. 경사각이 세면 0.15 이 정도 1R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으로. R이 없어지죠? 스텝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 스텝에서 깊이 제한 0부터 마이너스 45mm까지. 맞죠? Z 눌러보면 여기가 45죠? 45mm까지 하고 평면 당연히 한번 쳐줘라. 무조건 등고선일 땐 거의 대부분 100%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안으로 빨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스텝을 한번 놓고 여기 옵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자, 스텝을 넣고 지금 스텝은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 패스 연결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스텝으로 넣는 경우는 보통 중사고로 들어갈 때 바깥쪽에서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줄이 쫙 생길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보통은 이 스텝으로 놓고 반경값을 넣어줘요. 반경값으로 내가 12파이다 라고 하면 반경 요게 90도의 원을 그린다. 들어갈 때 90도 원, 나올 때 90도의 원, 0도부터 6에서 90도의 원을 그린다라고 하고 한번 풀패스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링크가 요렇게 걸리죠. 들어가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건데 링크가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갈 때 한 바퀴 돌고 플레이 정지해 놓고 어디 갔어? 여기서 바깥으로 이제 6R을 그렸으니까 반경이 6에 90도의 원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제품으로부터 6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원을 그리고 한 바퀴 들어왔다가 돌고 바깥으로 빠질 거예요. 예? 바깥으로 빠지고 6파의 원 6mm 정도 떨어지고 다음 이송할 걸로 내려와 Z가 또 내려가고 이게 이제 스텝으로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으로 촉촉촉촉촉 내려가는 게 이게 스텝입니다. 스텝. 이 이게 접근거리 위쪽에 있는 이 옵션은 저거예요. 오버랩 2D의 오버랩 조금 더 가주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버랩을 쓰지 않으니까 보통은 3D 할 때 1을 주면 0.5든 주면 이게 이제 스타트 위치가 점점 밀려서 별로 안 이뻐서 확인 누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삭으로 스텝으로 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진입 위치가 계속 바뀌면 또 나중에 간섭이 발생하는 위치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한. 점점 옆으로 밀리죠. 0.5씩 더 갔으니까. 이렇게 한 번 깎고 0.5 더 한 번 엮고 0.5 더 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바닥을 치고요. 그다음에 등고선 정밀도를 좀 높여놨더니 마음에 안 들게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등고선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쉬었다 갈까요?